인하대학교 이철규입니다. 오늘 CEO 특강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모시는 분은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LG 생활기술연구원 박선규 CTO 부사장님이시고요. 이력이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학사를 하시고 그 당시에 청주공장 화장품 쪽을 93년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려 27년 동안 계속 이 부분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이면서 전문직까지 전부 다 하셔서 오늘 해주실 내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사례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소개해 주신 이철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생물공학회에서 LG생활건강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기술 개발의 사례와 화장품을 앞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미래에는 어떤 바이오 기술들이 좀 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화장품은 코즈메틱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즈모스와 굉장히 어원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원래 라틴어에서 코즈메티코스라는 잘 정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주의 모습과 비슷한데 고대 히랍에서는 우주의 신을 의미하고 신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여자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이제 이런 화장품의 의미가 어떻게 바이오 기술이 접목이 됐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학과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나라 대학에서도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따로 화장품 학과라는 게 없었죠. 화학, 화공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이런 과 출신들이 모여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된 학문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효능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새로운 신소재는 뭘 적용했는지, 제형은 여기서 이제 제형이라는 건 에센스, 크림, 스킨, 로션 이런 제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어떻게 정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화장품은 각 브랜드별로 어떤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성공이 좌우된다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용감 품질. 앞에 부분은 주로 기능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향과 촉촉함, 또 밀착력 이런 것들에 좀 인간이 오감 중에 하나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성도 굉장히 화장품에서는 중요한 품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최근의 바이오 기술만 바이오 기술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발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몇천 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했었죠. 90년대 들면서 유전자나 이런 분자구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더 발전을 하고 있고 근자에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융합에 의한 바이오 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점차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술보다 더 오래전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얼굴에 색을 칠한다든지 또는 화장 목적으로도 했었죠. 벌써 이미 BC 7500년 전에 이런 눈화장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화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집트 시대 아니면 중국의 고대 우리나라 신라의 화랑도 같은 경우도 남자들도 화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 100년 또 200년 지나면 오히려 남성분들도 화장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뷰티 최근에 많이 한국 화장품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비크림 또는 마스크 시트 이런 것들은 한국산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이러한 K-뷰티의 원동력이 됐던 건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앞서 드라마, 팝,
K푸드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문화 산업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술이 과거에는 선진국들하고 격차가 많이 났지만 최근에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 사가는 것이 하나의 로망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LG 생활건강에서는 1947년 LG 그룹이 맨 처음에 시작된 원동력이 크림을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럭키 크림이라고 요 모양새로 화장품을 만들었었는데 이 화장품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물이 뭉개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플라스틱 산업에 LG그룹이 집중하게 됐고 그게 이제 오늘날 LG화학의 모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산업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 케이스도 만들고 TV 케이스도 만들다 보니까 내용물도 만들자 해서 이제 오늘날의 LG전자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화장품 비즈니스를 그 당시에는 종료를 했고 다시 1983년도부터 저희들이 다시 화장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작했던 저기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건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SOD라든지 그다음에 그 피부 컨설턴트 화장품이라든지 이 90년대까지 이런 화장품을 개발하다가 2000년도 1999년도면서 최초의 주름 기능성 화장품도 개발하게 됐고 또 미백 물질도 개발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시초가 될 수 있는 발효 화장품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화장품 그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턴오버 기술까지 바이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앞서 목차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과연 바이오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기술만이 바이오 기술이냐 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방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동양권에서 굉장히 큰 의학 기술 중에 하나였죠. 저희들이 이제 한방 화장품을 시작하게 된 게 이런 조상님들 또는 의학 고서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중기록 조서나 그다음에 한방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피부 효능을 현대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여기 드리는 예시가 된 기미배우, 군신자사, 상생상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거의 수준이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군신자사 같은 경우는 양약 관점에서는 단방, 아스피린 하나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 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지만 한방은 군약은 아스피린이고 신약은 아스피린의 효능을 좀 더 도와주고 좌약은 자극, 독성을 없애주고 군신자사 사약은 모든 약재가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복방의 원리로 한의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료로 고객에 베니핏을 주는 게 아니라 20가지, 30가지의 원료들이 사용감도 부여하면서 효능까지 이런 군시자사 배합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에서는 장점이 포제법이라고 있는데요. 포제법은 하나의 약재를 그냥 생약으로 썼을 때, 건조해서 썼을 때, 볶거나 찌거나 썼을 때 그 효능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삼 내지는 산삼인데요. 구중구포라면 9번 찌고 9번 말리는 것 이런 과정을 포제라고 합니다. 포제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산삼을 썼을 때보다 9번 찌고 9번 말리니까 특정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저희 화장품에 굉장히 큰 모태가 되었고 저희 회사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한방 화장품 최근에는 한방 화장품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저희 수리한이란 브랜드는 한방 화장품이라고 하지만 후라는 브랜드는 궁중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런칭을 해서 작년에 2조를 넘었고요. 그 원동력이 된 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한약재를 잘 조화롭게 섞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한약재에는 주름 내지는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단일 성분까지도 저희들이 분리를 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양에서 추출한 세드롤 주름의 효과가 있고요. 화장관에서 추출한 폴리 같은 경우 주름과 미백의 효과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문들이 다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각각의 효능은 보신 바와 같고 이러한 성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후에 대표적인 제품 비첩 자생 에센스를 2010년에 런칭해서 초창기에는 151억 정도 됐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500억 정도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적인 효능이지만 소비자의 감성적인 효능, 소비자 품평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하고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한국 고객뿐만 아니라 중국 고객분한테도 같이 품평을 해서 저희들이 품평 결과를 피드백 받고 다시 처방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도 마찬가지로 고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음식을 저장하는데 냉장고란 굉장히 좋은 전자제품이 있지만 과거에는 음식을 저장하려면 딱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아마도 발효라는 기술을 이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김치나 젓갈 같은 경우 다 발효 음식인데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저장뿐만 아니라 발효를 했을 때 유효 성분이 더 증가하고 고분자가 저분자돼서 침투가 쉽게 되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장점을 찾아서 이 유효 성분과 어떤 성분이 더 올라갔는지 효능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 새로운 물질이 발생됐는지까지를 다 보면서 수미라는 브랜드를 2007년도에 런칭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조가 넘는 후 다음에 또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성적인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도 한방과 마찬가지로 발효하면서 나오는 특정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으로 가능성이 있겠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유산균으로부터 가바, 잘 아시고 있는 감마암유로 부티리게신은 원래 의약품으로 많이 쓰지만 이거 화장품 원료화해서 주름 기능성 성분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주름 개선 효능이 어떤 분은 20% 30%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별로 효과 없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미래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주름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N-아세틸 스핑고신인데 이 소재는 하얀색 곰팡이, 그 효모가 흰색 효모가 곰팡이가 아니라 효모가 왜 미백 효과가 있냐? 아마도 효모는 자체적으로 멜라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는 그 멜라닌을 안 만들고 하얀색으로 변화된다는 거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이 효모로부터 저희들이 이 물질을 찾아내게 됐고 여러 미백 효과를 보니까 효능이 굉장히 우수함을 확인해서 발효를 통한 기능성 미백 성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발효 내지는 한방을 활용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있던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온고이신 관점에서 화장품을 개발한 거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최근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줄기세포는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무슨 만능 느낌의 좀 그런 것이 있는데 화장품에서는 아주 깊숙한 연구까지는 가기는 어렵고요. 줄기세포를 직접 활용한다기보다는 줄기세포 제조와 배양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줄기세포가 10년에 10%씩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스테인리스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스테인리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피부 줄기세포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 성분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약재 내지는 발효 아니면 다른 내추럴 성분을 계속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과정에 페오닐이라는 성분을 찾아냈고 이 성분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피부 두께 증가 및 마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주름이나 탄력 등의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오이도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성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화장품의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피부는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데 피부는 기본적으로 방어 기능을 합니다. 내부에 있는 물질이 못 나가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물질이 못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가 됐든 아니면 미생물이 됐든 외부에 유해한 인자들이 못 들어오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화장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분을 개발했는데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효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박테리오파지의 펩타이드 내진 단백질을 침투시키는 숙주세포에 침투시키는 기술을 활용해서 펩타이드 11, 12개짜리를 합성하고 거기에 EGF를 붙여서 피부에 침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피부에 침투가 잘 되고 또 진피 치밀도, 피부 밑에 있는 진피가 더 치밀하게 된다는 얘기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촘촘하게 빽빽하게 잘 형성이 돼서 탄력이 저하되거나 주름이 더 나빠지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 또 오이 더 퍼스트라는 브랜드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고요. 올해 장영실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는 큰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장벽의 맨 끝에 층에는 각질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질층은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떼수건으로 때를 밀면 나오는 게 바로 각질층인데요. 기본적으로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벽 기능뿐만 아니라 피부의 건조, 보습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서 얼굴에는 약 15층 정도의 각질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눈 밑에는 7, 8층, 그다음에 발바닥 같은 데는 50층 넘게 굳은 살이 많이 배기는 굉장히 두껍죠. 근데 나이 들면서 이제 더 두꺼워지는데 특히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시면서 등이 가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와 건조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질층을 가능하면 두꺼워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떼수건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화장품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떼수건이 아닌 화장품만으로 각질을 잘 제거할 수 있는 턴오버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페놀이나 알파하이드록시 애시드 같은 성분을 가지고 과하게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이럴 때 문제점은 피부가 새살 돋는 데 도움을 주지만 피부 자극이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고 심지어는 얼굴이 크게 망가진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과거의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사이에는 데스모즘이라는 이제 결합 단백질이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칼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칼슘을 제거하게 되면 그 각질세포와 각질세포의 사이가 떨어지면서 쉽게 탈락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게 세린이라는 아미노산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아주 순한 아미노산만 가지고도 각질 턴오버를 증진시킴으로써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건조해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피부 주름 내지는 피부결을 보는데 피부결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요. 기존에 썼던 과일산 알파이드록시보다는 피부 자극 지수가 현저히 증가함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 여러 브랜드 및 생활용품 바디로션에도 적용을 해서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올해 관련된 제품의 매출만 약 1,7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고민을 하면 잘 안 나오는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 히아루론산, 그다음에 EGF 이런 것들인데요. 단점이 뭐냐면 이 성분들은 화장품의 감성 품질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부 침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콜라겐은 타입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 콜라겐, 저 콜라겐, 뭐 돼지 콜라겐이나 물고기 콜라겐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성분에 넣고 콜라겐 화장품이라고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서 판매하는데 저희들은 콜라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 특히 타입 3, 타입 1이 아닌 타입 3 콜라겐에 지금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어린애들 피부는 타입 3 콜라겐이 굉장히 많은데 어렸을 때는 50% 정도 됐다가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타입 3 콜라겐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저희들은 이걸 마케팅 용어지만 베이비 콜라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콜라겐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냐 해서 콜라겐 중에 가장 그 액티브 사이트가 되는 세 개의 콜라겐, 그 아미노 애시드를 합성을 해서 트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요것을 피부에 침투시켜서 콜라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 개 펩타이드라면 충분히 흡수된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비보와 인비토리 효능을 통해서 굉장히 타입 3 콜라겐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이라는 브랜드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방후라는 브랜드는 컨셉, 한방이라는 컨셉을 활용했고 수미라는 브랜드는 발효라는 컨셉을 활용했고 오이라는 브랜드는 최신 바이오 기술의 컨셉을 활용했고 이름으로써 효능을 계속 증진하고 또한 감성품들도 같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기술이 많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트렌드는 국내를 떠나서 다 내추럴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닥터 더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추럴 화장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클린 뷰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컨셉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비건, 채식주의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회와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점점 더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샴푸에서 쓰는 샴푸도 이제 화장품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실리콘이 들어가는 샴푸들을 보통 갖고 있다. 요즘에 실리콘 프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그 자체가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에 약간 가려움, 간지러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자꾸 빼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분 여름철 요즘에는 이제 데일리도 많이 쓰지만 선 제품 같은 경우는 유기자외선 차단제와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는데 특히 유기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많은 함량이 좀 들어갔을 때 피부 자극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식물이나 다른 포피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자연에 있는 성분이 유기자외선 차단제 효능을 훨씬 더 올려주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SPF가 30인데 얘와 같이 배합을 해서 처방을 만들면 그거보다 더 증진된 SPF 40, 50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럼으로써 점점 아티피셜, 그러니까 합성 성분을 배제하고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화장품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런 컨셉의 이제 비욘드라든지 히말라야 이런 컨셉의 제품을 내고 있고 또 하나는 시카 케어라고 여러분 좀 아실 텐데 이런 시카 케어 컨셉 닥터 화장품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티코사이드가 함유된 화장품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화장품 개발에도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바이오 기술 내지는 컨셉을 이용해서 화장품 개발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화장품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화장품을 하려면 사이언스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트렌드도 필요하고 또 윤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객과 지금의 고객은 변하고 있고 10년 후의 고객은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인문학적인 트렌드를 같이 읽어줄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들은 나도 전문가, 내 삶은 내가, 또 즉각적인 만족, 가격보단 품질 이런 트렌드가 있고 또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도 99년도에 긴성 화장품을 하면서 이제 천연 화장품도 허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고객의 트렌드와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화장품에서는 바이오케미스트리 기반 기술을 발전 더 시켜야 하고 또 제형 기술도 더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개인화에 맞춘 화장품,
그 다음에 사후보다는 사전 케어, 그 다음에 최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DTC, 다이렉트 컨슈머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고 그걸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얘기들도 있지만 뷰티노믹스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P&G나 로레알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세대에는 어떤 이런 연구가 필요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개인의 유전자를 홀지놈 시퀀싱을 분석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100만 원대 정도면 홀지놈 시퀀싱이 가능하고 개인별로, 그 다음에 홀지놈 시퀀싱을 다 할 필요 없이 맞춤형으로 간다면 한 현재도 10만 원대 전후 10만 원대 정도면 개인 유전자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피부나 탈모, 비만, 대사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런 유전형을 분석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피부, 얼굴 피부를 제대로 분석하는 표현형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몇만 건의 유전자와 개인별 유전자와 그 다음에 그분의 피부를 다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유전형과 표현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마커를 발굴하거나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했는데 어떤 분은 20, 30%의 개선 효과가 있지만 어떤 분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각 개인별로 유전형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레티놀 A에 반응하는 피부가 있고 비타민 C에 반응한 피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주름 개선 화장품은 레티놀 A가 함유되면 이건 주름 개선 화장품이야, 모든 사람한테 다 맞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차이가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레티놀 A 주름 개선, 비타민 C 주름 개선, 또 가바 주름 개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형과 유전형,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문조사까지 같이 가야겠죠.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이 좀 다가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에는 장내 내지는 피부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하고 질병 있는 분 얼굴에 균총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냄새 나는 것도 다르고 균총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와 정상 피부는 당연히 그 부위에 있는 균총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분의 어느 특정한 분의 균총을 잘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면 이분에 맞게끔 새로운 맞춤형 화장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랑콤의 제네피크라는 화장품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젊은 분과 나이 드신 분들의 균총이 다르기 때문에 20대 타겟 화장품은 이런 컨셉으로 가고 50대 타겟은 이런 성분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런 제품을 올해 9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이오바이옴이라는 회사는 머더더트라는 자연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냄새가 난다는 건 결국 많은 부분에서 미생물이 관여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미생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새로운 화장품의 컨셉으로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효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마도 국내외 대기업, 큰 회사, 연구력이 제대로 갖춰진 데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더 많이 해나갈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베이스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저희 LG 생활건강, LG 그룹이 마곡 사이언스 단지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전자화학, 디스플레이, 생활건강 등등.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소를 다 모아놓은 건 아니지만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이제 모여 있는데요.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시너지 이펙트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선규 원장님께 생물공학회에서 교학계에서는 평소 생물공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참여해 주셨고 2019년 대구 생물공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심을 전 회원을 대표하여 이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